전국 최대 닭과 오리 산지인 전남에서 고병원성 인플루엔자가 4건 확진됐습니다. 지난해보다 3주나 빨리 발생해 비상이 걸렸습니다. 대형 사고가 터질 때마다 재발 방지책이 나오고 있지만 기업들의 비협조로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민 참여 감시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전라남도가 차기 정부 대선 공약에 반영할 미래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전남을 친환경 수도로 도약시키겠다는 계획입니다. 진보 정당들과 민주노총이 대선 공동기구를 발족한 가운데 정책 연대를 넘어 후보 단일화 방안까지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C 8시 뉴스입니다. 전국 최대의 닭과 오리 산지인 전남에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가 벌써 4건 확진됐습니다. 지난해보다 3주 정도 빨리 발생한 건데요. 이미 철새들이 광범위하게 감염된 걸로 보여 가금농가의 근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임소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유경오리 10,000마리를 키우던 담양의 한 가금 농장에 정막만 흐릅니다. 이 농장 오리들은 지난 23일 고병원성 AI에 확진됐습니다. 아직 11월인데도 전남에서는 지난 13일 나주시 세지면 유경오리 농장을 시작으로 벌써 4개 농장이 고병원성 AI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지난해보다 3주가량 빠른 속도입니다. 방역당국과 농가들은 모두 철새를 범인으로 지목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철새 분변에서 고병원성 AI가 확인되는 등 이미 철새들 사이에서 광범위한 감염이 진행된 것으로 보입니다. 농가들은 방역의 고삐를 단단히 쬐면서도 철새 분변이 언제 떨어질지 몰라 가슴을 졸이고 있습니다. 하늘로 날아가는 거니까 소독하는 시간별에 따라서 바이러스가 언제 떨어질지 모르니까 그게 제일 갑갑하죠. 뭐 새가 지나가는 시간을 예약해놓고 지나가는 것도 아니니까. 방역당국은 올해 유행하고 있는 바이러스가 감염력이 높은 H5N1형이라는 점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3년부터 2011년까지 유행했던 바이러스형으로 오리를 중심으로 감염력이 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방역에 대한 경각심이 조금만 떨어져도 또 다른 감염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겁니다. 실제로 최근 고병원성 AI에 확진된 농장들은 소독이나 출입 통제 등을 소홀히 한 점이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외부 차량들이 전혀 축사 내에 못 들어오게 하는 것이 가장 우선이고 불가피하게 사료 차량이나 이런 것이 들어오게 할 경우에도 반드시 입구에서 다시 한번 소독하고 또 고압 분무기로 소독하고 운전자도 대인 소독해서 전남에서는 지난 겨울 9개 시군에서 고병원성 AI 21건이 발생해 닭과 오리 등 가금류 381만여 마리가 살처분됐습니다. KBC 임소영입니다. 학교와 유치원, 직장 등을 중심으로 산발적인 코로나19 확산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광주에선 오늘 28명의 확진자가 나왔는데 이 가운데 2명의 확진자가 나온 광산구 하남산단의 한 공장과 원생 1명이 확진된 광산구의 한 유치원 등을 대상으로 전수검사가 진행 중입니다. 전남에선 화순의 한 어린이집에서 원아 4명이 확진되는 등 모두 33명의 확진자가 추가됐습니다. 여수산단과 광양제철 기획보도 마지막 순서입니다. 대형 사고가 터질 때마다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안전사고는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여수산단 입주기업들의 협조 없이는 어떤 감시 시스템도 제대로 작동할 수 없는 구조적인 한계 때문인데요. 주민들은 민간이 함께 참여하는 상시적인 감시 시스템 운영과 제도적인 보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특별취재팀 정경원 기자입니다. 지난 9월 여수산단 민관협력 거버넌스위원회는 환경관리 종합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권고안 추진에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파행이 빚어졌습니다. 앞선 회의에서 이미 채택한 권고안에 대해 여수산단 기업들이 반대한다는 이유로 전라남도가 수정에 나섰기 때문입니다. 기업들은 이전에도 환경 실태조사와 건강 실태조사를 두고 비용 부담과 용역업체 선정 등에 대해 제동을 걸어왔습니다. 당연히 그것은 거부할 거다라고 이렇게 예측을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거부를 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빨리 거버넌스를 수립을 해서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세우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 여수산단 환경관리가 여전히 구조적인 한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수산단 기업들의 협조 없이는 재발 방지는 물론 제대로 된 실태조사조차 이뤄지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관리감독 권한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대형 오염물질 배출업체인 1, 2종 사업장의 경우 최근 인허가권과 관리감독 권한이 광역자치단체에서 환경부로 이관되고 있습니다. 이해관계로부터 보다 자유로운 중앙정부 차원에서 막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현장 중심의 관리감독 권한이 사실상 사라져 전남도의 역할이 축소될 거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법 제정할 때부터 저희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건의를 했었고, 올해 같은 경우도 지난 3월달에 또 의회에서도 이양을 촉구하는 건의문이 나왔습니다. 환경단체와 지역 주민들은 상시적인 감시기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영광 한빛원전의 민간 환경감시기구처럼 주민의 입장에서 산단을 감시하고 오염물질을 분석하는 상시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기업별 원재료의 성분과 오염물질의 정보, 그리고 위험도 평가를 지역사회와 지속적으로 소통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시민들 누가 어떤 물질이 어떻게 취급되고 그것이 어떻게 환경에 위해가 있는지 이런 걸 전혀 모르잖아요. 이제 그런 커뮤니케이션이 잘 이루어지는 그런 상태로 가는 것이 맞다. 법적, 제도적 장치도 보완돼야 합니다. 특히 시설 노후화로 인한 화학사고 위험에 항상 노출된 만큼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점검과 규제가 절실한 실정입니다. 정치권에서도 노후 산단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법 제정에 나섰습니다. 노후 산단, 특히 이제 이 화학물질과 관련된 것을 다루는 이런 곳에서도 이 건축물 관리하는 것하고 비슷한 법이 필요하다라는 요구가 있었고. 지역 경제를 견인한다는 이유로 환경과 건강에 대한 책임을 외면했던 여수산단 기업들. 이제는 수십 년 동안 희생을 감내해온 지역사회에 대해 책임 있는 태도를 보일 때입니다. KBC 특별취재팀 정경원입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가 파업에 돌입한 가운데 광주와 광양에서도 파업 출정식이 열렸습니다. 화물연대 전남지부는 오늘 광양항 국제터미널에서 조합원 4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총파업 출정식을 열었고, 광주 하남산단에서도 화물연대 조합원 300여 명이 참여해 파업에 들어갔습니다. 여수광양 항만공사는 파업이 예고되자 급한 화물은 미리 수송을 마쳤고, 파업 장기화에 대비해 군 수송 차량 4대를 대기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기아와 삼성 광주공장에는 파업에 참여하는 물류업체 조합원이 많지 않아 큰 여파가 없을 것으로 파악됐고, 금호타이어는 당분간 완제품을 창고에 보관한다는 계획입니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전라남도가 차기 정부 대선 공약에 반영할 미래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환태평양시대 신해양 친환경 수도의 청사진과 함께 이를 실현시킬 69가지 정책 과제를 제시했습니다. 이동근 기자의 보도입니다. 천혜의 바다와 풍부한 일사량을 갖춘 신안 다도해 해상. 이곳엔 세계 최대 규모의 8.2기가와트급 해상풍력 발전단지가 조성 중입니다. 이런 풍부한 자연자원을 가진 전라남도가 친환경 수도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미래 전략을 내놨습니다. 해상풍력단지와 함께 국립해상풍력에너지연구소를 설립해 글로벌 해상풍력산업 생태계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내년 3월 개교하는 한국에너지공과대학과 연계한 초강력 레이저 연구시설도 본격적으로 구축합니다. 기후변화 대응 선도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 33차 회의를 경남도와 함께 반드시 유치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에 등재된 신안과 순천, 보성 갯벌은 관광 자원으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여수를 중심으로 한 남해안 남중권에 기후변화 대응 선도지구 특별법을 제정을 하고 탄소 중립 특화 단지를 조성하겠습니다. 이 밖에도 전남의 근간인 농업은 물론 첨단 전략산업과 바이오산업, 관광 SOC 등을 포함한 8개 분야 69개 과제를 제시했습니다. 전라남도는 각 정당의 대통령 후보와 선대위에 전남의 전략과 과제들을 적극적으로 건의해 차기 정부 국정과제에 반영시킨다는 계획입니다. KBC 이동근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5.18 유공자 이광영 씨의 빈소를 조문합니다. 이재명 후보는 오늘 밤 광주 북구의 한 장례식장에 마련된
고 이광영 씨의 빈소를 찾아 유가족들을 위로할 예정입니다. 민주당은 선대위 수석 대변인 명의로 서면 브리핑을 내고 계엄군의 총탄에 부상을 입고 평생 후유증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한 이광영 씨의 명복을 빌며 5.18 진상규명에 힘을 쏟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오늘 빈소조문에 이어 내일 오전 목포를 방문하는 등 4박 5일간의 광주 전남 일정을 진행합니다. 오는 28일 출범하는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 선대위의 인선이 공개됐습니다. 광주시당 공동선대위원장으로는 선거권을 가진 고교 3학년 남진희 씨를 비롯해 민변 광주 전남 지부의 정다은 변호사, 시각장애인 영화감독 노동주 씨 등 10대에서 30대의 젊은 인사 9명을 임명했으며 국회의원 중에는 송갑석 광주시당 위원장만 포함됐습니다. 상임선대본부장에는 강수훈 광주시당 대선공약 기획실장을, 명예선대위원장으로는 박광태 전 광주시장,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 조영택, 전갑길 전 국회의원을 임명했으며 광주 국회의원 6명은 상임 고문을 맡습니다. 이재명 대선 후보와 송영길 대표가 참석하는 광주시당 선대위 출범식은 오는 28일 김대중 컨벤션 센터에서 열립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2강 싸움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는 가운데 진보 정당들의 연대 움직임도 활발합니다. 진보당 김재현 대선 후보는 광주를 찾아 기득권 양당 체제를 끝내야 한다면서 진보 정당의 후보 단일화까지 추진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계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통합진보당의 후신인 진보당의 대선 후보 김재현 전 국회의원이 광주를 찾았습니다. 김 후보는 정권 재창출이냐 정권 교체냐라는 정치 공학을 넘어 대한민국을 완전히 탈바꿈할 수 있는 새로운 정치 세력의 등장이 절실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미 진보당이 내년 지방선거 체제를 갖춘 만큼 출마자들과 함께 노동자와 농민, 여성 등을 위한 선명한 정책으로 호남 민심을 얻겠다고 약속했습니다. 40명의 후보들이 일찌감치 이 신발끈을 묶고 뛰고 있다는 말씀 드렸고요. 그들의 활동을 통해서 그동안 정치에 소외되고 배제됐던 사람들의 목소리를 모아낼 수 있는 유일한 정당이 진보당이라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국회 의석수 6석의 정의당과 진보정당 중 가장 큰 규모의 진보당, 그리고 노동당과 녹색당, 사회변형 노동자당은 지난 9월 민주노총과 대선 공동기구를 발족했습니다. 기후위기 대응과 노동권 보장 등 대선 공동과제를 발표하는 등의 연대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정책 연대를 넘어 후보 단일화 방안까지도 적극 논의되고 있습니다. 후보 단일화를 포함한 높은 수준의 연대 연합을 가능케 할 수 있는 힘을 모아낼 수 있도록 진보당이 더욱 노력하겠다. 모든 후보들과 함께 그와 관련한 이야기들을 조건 없이 만나서 할 준비가 되어 있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만 정의당 심상정 후보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의 3지대 공조 움직임이 변수입니다. 진보정당이 옛 통합진보당처럼 연대와 통합을 이루고 단일 후보까지 선출하게 되면 이번 대선에서도 적지 않은 파괴력을 보이게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KBC 이계혁입니다. 비공개 정보를 이용해 목포 지역 부동산을 투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손예원 전 의원이 2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됐습니다. 서울 남부지법은 목포시로부터 도시재생 사업계획이 담긴 비공개 자료를 받은 뒤 차명으로 도시재생 사업구역이 포함된 토지와 건물 등 14억 원 상당을 사들인 혐의로 기소된 손 전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손 전 의원이 목포시로부터 받은 자료의 비밀성은 인정되지만 시세 차익을 얻기 위해 매입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며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지인의 진술서를 수정해주고 금품을 받은 현직 부장판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은 지난 2017년 두 차례에 걸쳐 지인의 진술서를 수정해주고 1,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A 부장판사에 대해 벌금 3천만 원과 추징금 1,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판사에게 금품을 준 B 씨에 대해서는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KBC 동부방송본부 시청자위원회가
지역 방송에 제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KBC 동부본부 시청자위원회는 여수상공회의소에서 회의를 개최하고 주요 현안 심층 취재와 고품질 콘텐츠 제작 등 지역 민영 방송사로서 여론을 주도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KBC 동부본부 새 위원으로는 박복재 전남대 교수와 박원균 여수 YMCA 이사장, 최병호 하나공장장이 위촉됐습니다. 시민단체들이 빛가람 혁신도시 내 부영골프장에 아파트를 건설하는 것은 과도한 특혜라며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경실련 등 30여 개 시민사회단체는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나주시는 부영주택에 대한 과도한 특혜를 즉각 철회하라고 주장했습니다. 시민단체들은 부영주택이 요구하는 골프장 부지의 5단계 용도지역 변경은 도시계획을 파괴하는 행위인 만큼 나주시와 전남도는 도시계획 위반을 반려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전석홍 전 전남지사 등 5명이 올해를 빛낸 광주 문화예술인으로 선정됐습니다. 광주시는 2021년 광주 문화예술상 시상식을 열고 정소파 문학상에 전석홍 전 전남지사, 박용철 문학상에 전원범 광주교대 명예교수를 선정해 상패를 시상했습니다.